안녕하세요. 카툰경영연구소의 최윤규입니다. 생각의 융합력 6번째 시간, 기본에서 시작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체격이 작습니다. 그런데 체격이 작는데 저는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옷을 사면 길이 줄여야 되지요. 바지 길이도 줄여야 됩니다. 천도 더 적게 드는데 돈은 똑같이 주고 삽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 앞으로 미래에는 저 같은 사람들, 체구 적은 사람들 대접받을 겁니다. 이제 비행기를 탈 때 뚱뚱한 사람들은 이 좌석 2개를 예약을 해야 됩니다. 2인석을 예매해야만 비행기 탈 수 있는 것. 지하철에도 뚱뚱한 사람은 이제 좌석 없어집니다. 아니면 돈을 2배로 내든가. 그리고 향후 저 같은 체격 작은 사람들은 이제 옷값과 교통비도 줄어들겠죠. 그냥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러나 재미있게 여기시더라도 어떻든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미래는 우리가 자녀를 가리키는 자녀교육 시대였는데 이제 거꾸로 자녀가 부모를 가리키는 부모교육 시대가 조래될 것입니다. 왜? 부모가 세상의 변화와 새로운 기기와 IT기기, 정보기기 이런 것들을 못 따라가니까 자식이 부모를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교육하는 시대. 다양한 식으로 어떻게든 세상은 변화되고 바뀐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그 흐름 읽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결국 생각과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많은 글들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옵니다. 부자일수록 여행 갈 때 짐이 적다. 가만히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쩌다가 한번 여행 가게 되니까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여행을 즐기니까, 여행 자주 다니니까 갈수록 짐이 적어들어요. 요령을 알기 때문에. 또 이런 글도 읽었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집을 사고 중산층들은 그 집을 팔기 위해서 집을 산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관점,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는가 세상은 달라지죠. 어느 날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원호야. 만약 닭들이 힘이 되게 세죠. 그래서 닭이 힘이 너무너무 세서 사람보다 힘이 더 세죠. 그래서 닭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달걀을 안 줄 거야 라고 공표하면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아이가 한참을 있다가 대답을 해요. 계란 없는 마요네즈, 계란 없는 빵, 계란 없는 토스트 뭐 이런 건 나오겠지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란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영양소를 개발하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닭들과 격투기를 하든 싸움을 하든 전쟁을 벌이든 뭐 또 다른 문제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세상은 바뀐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대학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의력을 키우려면 열린 사고와 협력을 해야 된다. 혼자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연계돼서 서로 엮여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은 혁신과 변화, 발전을 이끌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생각의 기본에서부터 시작해야 탄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기본이 필요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도 그 책에 나오는 것 외에 또 다른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지식이 없으면 책 속에 있는 문장 하나를 읽다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진도가 못 나가요. 방대한 지식, 수많은 지식이 있으면 책을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내용을 이해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책 많이 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시간에 한 권 봐, 2시간에 한 권 봐, 3시간에 한 권 봐. 그걸 가능하게 한 이유, 바로 방대한 지식들, 기본 지식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해와 흡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들보다 훨씬 빨리 책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필요합니다. 그럼 기본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나침반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나침반에 정의를 내리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키는 기계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침반은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용기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두 개 다 정답이죠. 그러나 같은 나침반을 바라보고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나침반이 없었다면 위대한 탐험가들은 아마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두려움 없이 미지의 세계로 계속 도전하게 만들었던 것, 그것은 바로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나침반이 있습니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 나침반 하나 있습니까? 그래서 나침반을 응용한 제품들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산복을 사면 요즘 여기에 소매에 나침반 붙어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가는 필팅 봤더니 연필 담는 필통에도 나침반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볼펜에도 나침반이 붙어 있습니다. 지도에도 보니까 나침반이 붙어 있어요. 계속 융합해서 붙여나가는 겁니다. 휴대전화에도 나침반이 있고요. 내비게이션에도 나침반이 있고, 랜턴에도 있고, 야전삽에도 있고, 등산용 지팡이조차에도 나침반이 붙여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침반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해적에 가지고 있는 그 나침반을 여주인공이 훔칩니다. 그러자 해적이 여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훔쳐봐야 소용없어. 이 나침반은 북쪽을 안 가르쳐. 그러자 여주인공이 묻습니다. 그럼 어딜 가르쳐? 그러자 해적이 말합니다. 그 나침반은 주인이 원하는 방향을 가르쳐. 여러분 속에 있는 나침반,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나침반, 그 방향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꿈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누군가의 나침반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본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기본, 나침반의 기본 바로 무엇입니까? 자석입니다. 자극을 끌어당기는 힘, 그 자석에 떼면서 나침반의 방향은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석도 같은 그 길이는 밀쳐내고 다른 그 길이는 서로 잡아당깁니다. 그 자석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생의 연륜을 조금이나마 쌓을 수 있었다면 이제 사람들을 밀쳐내는 일을 그만두고 그들을 당겨서 감싸주고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지고 살고 싶다고 말이죠. 감사합니다.